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입니다. 오늘은 좀 잔잔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유학을 결심하게 됐느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딱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원래 유학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학은 저랑 상관없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군대였었던 것 같아요. 군대.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학교를 휴학하고 뭐 병사로 갔다 온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갔다 온 케이스라서 전역을 하면은 취업을 하든지 뭐 대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뭐 돌아갈 곳은 없는 거죠. 이제 졸업을 해버렸으니까. 그 주위에 많은 동기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취업을 했어요. 또 많은 친구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죠. 석사로. 사실 저는 그 어떤 것도 좀 다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취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학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게 진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에서 비롯됐다. 사실 군대에서 이제 미군이랑 연합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군 부대에 속한 카투사 애들이랑 화학병들이 주로 이제 통역 자원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들 통역병이라고 해도 미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실컷 몇 년 학교 다니다 온 전부인데 그 실력이 그렇게 뭐 동시 통역을 하고 이런 신경이 아닌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어학병이라는 어쨌든 그런 타이틀로 와서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는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뭐 이렇게 그냥 국내에서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할 때쯤 되고 하니까는 좀 어떤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내 스스로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 처음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용기를 준 교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기억을 할래나 모르겠어요. 그 동생이 그 이제 어학연수 갔다가 온 이후에 이제 환영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빠는 똑똑하니까는 석사 유학을 가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는 진짜 오빠 개나 소나 다 유학 가더라.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해 줘. 막 대충 공부했는데도 그냥 한국에서는 이름만 대도 막 억소리 나는 그런 명문대들 막 다 다니고, 한국에서 반에서 40등 했던 친구들도 미국에서 다 좋은 대학교 다닌다고. 그냥 준비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일정 부분 사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예,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렇게 도피 유학생으로 이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진짜로 잘해서 나간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개나 소나 다 간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뭐 당장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취직을 먼저 하게 됐어요. 취직해서 또 이제 회사나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렇게 유학파들 만나게 되잖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을.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환상이나 어떤 그 두려움, 뭐 거대한 벽 같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일어났었어요. 별거 아니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 임팩트를 주면은 조금 이거를 만만하게 봐도 된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라고 제가 돈 들여서 갔다 온 유학을 그렇게 비하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자신을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하지만 저가 미국에서 석사도 했고 MBA도 했고 그것도 뭐 둘 다 엄청 좋은 대학교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글쎄요, 딱히 그렇게 뛰어난 스펙이 아닌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입학할 수 있고요. 졸업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학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게 그게 나한테는 정말 진짜
힘든 일이었지. 미국에서 명문대 뭐 두 군데에서 석사한 거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저한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냥 이게 별거 아니니까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해외 근무를 하면서 그 한국에서 다닌 회사에서 싱가포르 발령이 나거든요. 제가 이 싱가포르에 가게 된 계기는 다음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따로 떼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싱가포르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싱가포르에서 뭐 그런 엔지니어링 일을 하면서 그 뭐 PE 라이센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워라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동경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외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게 더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때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미국병에 걸렸었죠. 미국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는 다른 데도 가기 싫었고 호주,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잘 살고 강대국, 미국에 가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 그만둘 때도 크게 마음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쉽게 그만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단박에. 그러면 도대체 해외 근무에서 내가 뭘 보고 느꼈길래 그런 미국병에 걸렸냐, 좀 더 프로다워 보였어요. 그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자유도, 내가 뭐 영어 하나 뭐 대충 짧게 떠듬떠듬 해도 굉장히 더 많고 좋은 기회들이 막 오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잘하면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뭐 면접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실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조금만 저기서 이것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 직원들 틈에서 하는 그런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뭐 물고기를 잡으려면 옷이 물에 젖을까봐 두려워하면 물고기를 못 잡듯이 그냥 물에 빠져버려야 되잖아요. 그 빠지고 나면 이제 이미 더러워진 거, 물고기를 이제 그때 잡는 거지, 진흙탕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반드시 미국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무조건 미국에서 석사라도 하나 하고 한 몇 년만 좀 있다가 거기서 자리 못 잡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싱가포르로도 다시 올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영어 실력도 좀 늘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남고 싶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현장에 보내달라고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짬에서 밀려서 안 됐어요. 다른 더 연차가 더 많은 대리분이, 그분이 이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갈 데가 없었죠. 그래서 리비아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부장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이제 리비아는 그때 당시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동반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싱가포르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혼자 갔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고 1년에 본국 휴가를 2번 줘요. 1년에 2번 만나는 거예요. 집에 한국 와서 와이프를.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아는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본사로 이제 다시 복귀 발령이 나요. 본사에서 이제 세 번째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게, 그때 완전히 세기를 박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자리가 있고 부장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각도로 앉으시고, 다른 밑에 직원들은 큐비클인데 이렇게 부장님 쪽으로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앞에 앉으신 분들 다 선임이고 저는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일을 하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계신 분은 내가 한 7, 8년 뒤에 여기서 일을 하면 앞자리 한 칸 가고, 거기서 또 한 5년 더 일을 하면 그 차장님 자리를 한 칸 가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진짜 무슨 해머로 머리를 빵 맞은 듯한 느낌이 빵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계속 일을 하면 내 미래의 모습이 앞에 과장님, 차장님 이런 모습이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부장님 되는 거는 사실 보장이 없거든. 차장님까지 올라가도 또 부장 되는 거는 거기서 많이 이제 안 돼요, 진급이. 부장부터 힘들어, 이제. 부장도 힘들고, 임원 되는 거는 뭐 더 힘들고, 거기 부장에서 임원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이. 운 좋아서 임원을 단다 한들 뭐 2년, 3년 지나면 그것도 끝이고, 그 임원 달고 다닐 때야 뭐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거지, 뭐. 끝나고 나면 다 초라하게 또 은퇴를 하시더라고. 그 밑에 뭐 하도급 업체 또 임원으로 가셔가지고 또 우리한테 또 이제 로비를 하러 오시고, 막 이제
뭐라 그러죠?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을 하러 오시고 밑 하도급 업체에서 프로젝트 따려고 우리 출신들을 데려가서 사장을 앉히든지 뭐 임원을 앉히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런 분들 오비라 부르거든요. 우리 현직들은 YB고 이제 은퇴하고 나가신 분들을 엔데 업계에 계신 분들 오비라 그러는데 그런 오비 분들 한 번씩 또 찾아오면 굉장히 좀 껄끄럽죠. 뭐 저번 달까지 부장님이셨는데 업체에 오셔가지고 우리 점심 사주고 가고 막 이러시는데 뭐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냥. 근데 뭐 그분들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안에서도 뭐 분명히 재미도 있고 뭐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냥 나는 그때 당시에 어렸고 젊었고 좀 더 나는 더 넓은 세상 가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그 나의 10년 뒤 모습이 그냥 이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굉장히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있으면서 저녁에 이제 유학 준비 토플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예, 그냥 일반 회화 학원도 다니고요. 뭐 별짓 다 했어요. 새벽에도 학원 가고. 예, 저도 뭐 나름 뭐 자기개발 강박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질병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병과 자기개발 강박증 2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벽반도 다니고요. 뭐 다 해봤어. 예,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 토플 뭐 공부도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강하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두면 정말 이걸 올인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그만둔 게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내 자신에게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 대견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게 쉽지 않거든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게. 지금은 못 그만둬요. 지금 미국 회사 다니면서. 왜냐면 처자식이 있고 이미 제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도 있고 학비 MBA 학비 융자 받는 것도 있고요. 빚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면 큰일 나. 그리고 엄청 많이 먹는 두 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만둘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아까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좀 싫어하시려나? 그래서 뭐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열릴지 좀 너무 막막하잖아. 뭐 그냥 그만두고 유학을 가서 내가 미국에 정착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취직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좀 더 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그런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나를 몰아가는 상황들이 계속 닥치더라고. 네. 세 가지 이유를 다 말했고 그 외로 이제 유학을 강하게 결심하게 된 게 제가 결혼하자마자 싱가포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신혼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지 않았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냥 싼 가구, 뭐 중고 가구, 이케아 거 이런 거 사서 쓰고 싱가포르에서 당연히 렌트 살았고 한국에선 산 적이 없었으니까 같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갔더니 집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집을 구하려면 또 이제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집 대출 융자. 그러면 이제 매달 내 월급에서 차감하고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를 받아버리면 이제 영영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일단은 뭐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집을 알아보면서 이제 하는 기간 동안은 지낼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갓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처갓집이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처남이 군대가 있어가지고 남는 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갓집에서 한 4개월 살았는데 예 정말 빨리 나오고 싶더라.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아주 좋으신 진짜 천사 같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눈치를 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못 있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결혼하신 분들은 처갓집 가면은 불편한 거 하루도 마음 편하게 못 있는 거 유학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한 부담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집이 있어서 집을 다시 팔고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구도 하나도 없고 처갓집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와이프랑 빠르게 결정해가지고 와이프부터 미국을 먼저 보내버리고 그때 와이프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싱가포르에 저를 따라올 때 회사를 이미 그만뒀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먼저 보내버리고 그럼 어떻게 이제 나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빨리 가서 이제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을 빨리 안정적으로 바꿔야지라는 그런 목표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들을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학 준비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